다음은 대통령과 여당 초선 의원들의 회동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선 의원들과의 간담회는 처음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여기서 나온 얘기들? 네, 사실은 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이제 우리 당이 사과해야 된다. 이게 이제 초선 의원들이 지난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내놓은 일성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혹시 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일 관심사였는데 사실은 만나가지고 물어볼 게 없잖아요. 대통령한테 왜 조국 장관 임명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은 그리고 뭐 지금 조국의 문제에 대해서 이미 당 대표가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사과를 했고 그리고 이 문제를 갖다가 이제는 좀 매듭을 짚고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네. 여기서 그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에게 뭐 질문을 한다거나 또는 따진다거나 뭐 이럴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기대했던 그런 얘기는 안 나왔고 오히려 이제 청와대가 사실은 강조하고 싶었던 거. 지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지금 남은 임기 동안에 어떤 그 국정 협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왔기 때문에 네. 뭐 크게 이제 그 관심을 끌지 못한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주로 좀 민감한 뭐 조국 전 장관 논란이라든지 뭐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주로 정책에 대한 얘기가 좀 있다 보니 쓴소리가 좀 없었던 건 아니냐 이런 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젊은 사람으로서 이 초선들의 얌전한 행보가 좀 아쉽습니다. 모든 변화는 파괴를 수반합니다. 파괴를 수반하지 않는 변화는 없습니다. 이 조국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초선 의원 5명, 2030 의원 5명이 그 파괴를 수반하려고 시도를 했죠. 네. 하지만 이 친문 당원들의 문자 폭탄 앞에서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다시 내 진위는 그게 아니었다 구구절절 해명하는 문자를 당원들에게 보냈다고도 하고 그 이후로 잔뜩 겁먹은 초선 의원 5명과 나머지 의원들은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다룰 이슈는 아니겠지만 송영길 대표의 사과,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의 입장과 대동소이한 반쪽짜리 사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논란과 의혹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을 임명한 당사자가 문재인 대통령이고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난 다음에도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국민을 보듬기보다는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예. 조국의 마음을 보듬은 사람도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 있는 초선 의원이라면 적어도 20대와 30대 국회의원이라면 비록 친문 당원이나 친문 의원들의 엄청난 반대와 반발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저 자리에서 대통령님 다시 한번 이 조국 전 장관의 불공정에 대해서 국민들께 상처 입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해 주십시오. 그런다면 저희도 다시 민생을 더 챙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장 한마디 하는 게 어려웠나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제가 특정 후보를 응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결과와 무관하게 파괴를 수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수 야권 전체에서 아주 파괴적인 그러나 아주 강력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치는 이 시점에 네. 초선 의원들은 청와대에 가서 민감한 부동산 세제 이야기도 못했습니다. 조국 이야기만 못했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청와대가 아파할 이야기는 다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과 사진 찍기 위해서 20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 풍경. 국민들이 과연 어느 정당이 더 역동적이고 어느 정당이 더 변화하는 정당이라고 생각할지 초선 의원들 특히나 2030 국회의원들이 좀 뼈아프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장평론가님 말한 대목에 대해서 여권 안에서도 좀 쓴소리가 나오긴 했어요. 네. 네. 사실은 뭐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아직 조율되지 않은 당내에서 아직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충분히 얘기할 수는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지금 6월 말에 양도세라든지 종부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종 결론을 지금 내기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자리에서 얘기 꺼내기가 좀 그랬겠습니다만은 네. 그렇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 근데 뭐 대통령한테 사과라는 얘기를 안 했다고 해서 비겁하다 그러면은 좀 그래요.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가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지금 가가지고 대통령 앞에서 사과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차기 후보들한테 우리가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은 그다음에 앞으로의 청년에 대한 공정 정책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초선답고 발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너무 야멸차게 가가지고 대통령한테 왜 사과 안 했냐, 비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박 교수님 말씀에도 엄청 동의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 초선 의원들이 과연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총리에게 박 교수님 말씀처럼 사과하라는, 반성하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초선 의원들의 움직임도 두 분의 얘기를 토대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